자, 오늘은 6월달 이제 반년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올해는 6월달에는 되게 좀 자비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6월은 우리 9가지 열매 중에서 저도 읽었지만 저는 38절에 자비의 마지막 열매 맺는 경영은 38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니까 우리가 자비의 열매 맺는 경영을 6월은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지난해 우리가 이 9가지 열매 맺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경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2월에 기쁨의 열매 저희 한번 쭉 읽어보라고 제가 다시 띄워놨고요. 문제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빅픽처, 빌리시에 이렇게 얘기했고 3월에는 절제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영인들이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비즈니스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절제하는 거. 그래서 절제에 대한 열매 맺는 경영을 3월에 했고요. 본질, 그다음에 겸손과 교육, 겸손 가지고 얘기했고 4월은 온유,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그죠?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온유고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순하고 이게 아니고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봤던 오리진, 크리스천 시위의 오리진 리더십이 조직성에 미치는 영향, 요런 요 논문 과제로 저도 올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어제 월요일 날 이제 종강을 했거든요. 근데 2년 반 만에 한 학기 CMBA 커리큘럼 준비해가지고 딱 벌써 이번에 논문을 원래 4학기에 쓰고 나가기가 어려운데 4학기에 쓰고 나가는 학생이 2명. 그래서 정확하게 한 사이클을 돌렸어요. 되게 저는 은혜로웠다. 한 2년 반 만에 벌써 2명이 배출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논문도 나오고 오리진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 학기에 마지막하고 이제 8월 달에 배출하고 또 다시 있는 친구들도 이제 계속 나가겠죠. 시작하면 벌써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 저도 느꼈어요. 자, 지난달에 우리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래 참음은 인내가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이고, 그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평정된 상태.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항상 중심적으로 둬야 될 게 오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 돈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비즈니스 오래 참아야 되는 거. 그래서 약속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 이렇게 됐고 오늘은 이제 자비예요. 자비의 열매 맺기는 그럼 경영에서 어떻게 할까?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봅시다. 자비하면 앞에서 읽었지만 자비는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 그죠? 너그러움이고 그죠? 남에게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순함. 근데 저는 너그러움, 유익함, 풍성함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 좀 이렇게 너그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저도 자비하면 불교의 자비가 생각나는데 이 자비가 크리스찬의 용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있으니까 자비가 크리스찬의 용어이고 성경에서 자비를 베푼 모델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서 자비를 베푼 모델 예수님이 말씀했던 어떤 거 생각나세요? 그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모델이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 그죠?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때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 자비를 베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그죠?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이 우리로 얘기하는 랍비도 지나가고 근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아수르가 오면서 그죠? 그 도시가 사마리아가 됐고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막 피해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뭐 예전에 윤수일, 뭐 투기 이렇게 우리 뭐 혼혈족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아수르인과 유대인이 같이
살면서 생긴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했어요. 멀리서 보더라도 피해 다녔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돕고 그에게 요한까지 데려가서 내가 부족하면 올 때 다시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비를 베푼 모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잘 알죠. 자비를 베푼 자.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베푼 모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유능하고 유익이 있어요. 그죠? 유능과 유익. 어떤 게 좋으세요? 그 유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에 굉장히 아까 오늘 설교하셨지만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유능한 거고. 두 번째가 유익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능을 가지고 유익을 하면 더 좋겠어요. 근데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유익이 더 자비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는 유익의 근원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의 우리가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자비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행동으로 나올 때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도 도움이 되는 것.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는 게 그래서 자비는 유익의 근원이다. 그래서 유익을 하게 해주는 활동, 액션으로 자비는 액션으로 하는 거지, 그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비를 마음으로 한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지나갔잖아요, 그냥, 그죠? 우리 제사장도 지나가고 라피도 지나갔는데 그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액션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한 거잖아요. 그게 옮겨서 그 사람이 낫게 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자비는 액션이 되게 중요하고 유익의 근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자비의 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다의 출발이고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CEO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자비를 통해서 얻는 열매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들이 성령이 9가지 열매, 성공하는 경영, 열매 맺는 경영에서 저는 이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풍성해지기를 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38절에 이것처럼 하나님은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히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자비를 통해서 6월달부터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사업에, 가정에 하는 열매 맺는 경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비 열매에서 진짜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유현상 대표님 그저 풍성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풍성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얼마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현상 대표님. 얼마 줄까? 얼마 줄까요? 네? 유현상 대표님 되게 힘드니까 물질적으로 얼마 줄까? 백지순교. 주님 뜻대로 그죠? 우리 장기도 회장님은 저는 흐르고 넘치도록 물 이렇게 많은 통에 있으면 네. 수돗물 같은 게 계속 넘치지 않나요? 네.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질문에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야 이게 돈으로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너 얼마 줄까 그래도 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 얼마 줄까 이러면 얼마 달라고 그러지? 근데 제가 내린 정답은 예수님과 오늘 하루만 저하고 같이 있어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모든 게 다 해결되겠다. 아니 저희한테는 그 물질적으로 보여주시고 다 욕심은 있어요. 저도 얼마인데 근데 더 큰 게 솔로몬이 그저 돈 명예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하고만 같이 있어 주세요만 해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기도한 대로.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만 내가 예수님 같이 한번
겠습니다. 예수님 저하고 한번 오늘 하루 저하고 살아보시죠. 이렇게 무엄하게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풍성함을 얻으려면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다 지혜로 뭐 모든 걸 해주시지 않겠어요? 풍성하게 무덤 문제 해결해주고. 자, 여러분 그런 풍성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비의 실천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근거에서 흘러간다. 저는 그 방금 얘기한 욕심이 아니고, 자비의 실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의 근거에서, 방금 우리 장교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흐르고 흘러가는 이런 게 자비의 우리가 오늘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접근 방식일까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 가치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고객을 찾는 거죠. 그게 우리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 사람들을 찾는 거. 그래서 마케팅 용어로 STP 할 때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이 마케팅하고 찾는 거고, 그 찾은 사람, 인식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된 고객을, 그죠? 잠재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전환하는 활동이 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먼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가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가치 있는 활동에 전념했으면 매우 좋겠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활동. 그래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뭐죠?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리더십도 하지만 매니지먼트,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그들이 미래 가치, 지금 가치 있는 활동에 주력하는 거, 가치를 활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남밸류가 아닌 밸류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게 하는 거. 세 번째가 공급자와 유통자들과 협력해서 세상을 좋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갈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조직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조직을 구축하는 거죠. 여러분들 CEO가 해야 될 거는 CEO잖아요. 의사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세스와 원칙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요게 돌아갈 때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죠. 조직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세스와 원칙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우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그 용어로 사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가 회사의 장이냐, 사장.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또는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회사의 주인이야, 이러면 그 와닿나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될까요? 고객이 돼야 되는 거죠. 고객이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럼 고객이 주인이 되면 결국에 고객이 주인이 되고 그 고객들이 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요즘은 고객이 주인이 되는 요런 거죠. 예전에는 충성 고객, 로열티. 근데 요즘은 그 고객들이 진짜 팬덤이잖아요. 애플의 고객들은 진짜 팬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재석 회장님이 회사 안에, 그럼 고객들이 아니 그 좋은 의자를 내가 사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게 팬덤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당신 회사가 없다면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상품을 위해서 물어줄 고객이 몇이나 되느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는 꼭 유현상 대표님이 주는 그 치과 50개 중에서 몇 개의 치과 원장님들이 묻느냐라는 거죠. 안 돼, 너 없으면 네가 그 제품 못 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고객이 주인이 되게 하면서 그게 팬덤이 되게 하면, 그러면 그 회사는 계속 영원히 가는 거죠. 그 회사는. 근데 우리가 주인이야, 직원이 주인이야,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객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세스 원칙을 지켜서 계속 흘러가는데,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창업을 계속하면서 정부하고 하는 이런 창업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창업 강의를 하면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비즈니스 스펙트럼. AI 혁명 시대 당신은 자비의 근원을 따르는 비즈니스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비즈니스가 조비예요. 조비. 조비가 뭐냐면 잡 플러스 허비예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굉장히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직업이나 사업으로 유장한 취미야. 우리 보면 많은 대기업의 그저 그룹에 이런데 이런 호텔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누구 만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 브랜드를 갔다 오고 그렇잖아요. 직원들한테 야, 돈 버는 게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하고 싶은 걸 하고 레스토랑에서 좋은 게 만들어서 사람 만나고 근데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할 수 없이 조그맣게 비누도 만들고 조그맣게 자기가 하는 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으로 유장한 취미예요. 직업이나. 그 취미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수입으로 생계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대기업에도 가서 이렇게 보고 하면 그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의 체계적인 아까 이게 조직을 만들거나 사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자기가 나 이런 사업해라고 하는 걸로 유장하는데 두 번째의 스펙트럼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잡 비즈니스입니다. 잡 비즈니스. 일인데 이게 비즈니스화된 거죠. 한 명 또는 적은 인원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직업이죠. 어떤 직업? 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직업인데 개인적인 목표는 이룰 수 있게 해요. 자기가 돈을 벌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가게도 끌어가고 자기가 내가 이런 회사 만들었어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목표는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기업은 비즈니스는 자본 가치가 형성돼야 되는데 자본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게 본인 자신이 바로 사업이에요. 그죠? 본인 자신이 사업이라 내가 없어지면 내가 이 사업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 하는 거 아니니까 천국에 가면 또는 내가 이 사업에서 몸이 힘들어서 못하면 내가 안 하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제로 되는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런 거죠. 자산가치. 결국에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A에서 Z까지 맨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했지만 사장이 제일 바쁘고 사장이 제일 어렵고 이런 모든 일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잡 비즈니스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직업인데 자본 가치가 없어서 매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든 거예요. 자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자본 가치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항상 리스크와 보상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가 올까? 이거예요. 그래서 리스크와 보상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항상 생각하죠. 의사결정할 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이게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이것도 잡 비즈니스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비즈니스들은 뭘까? 사업가 비즈니스예요. 이걸 뛰어넘는 그래서 자본 가치를 가지며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죠. 우리가 그걸 시스템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직이죠.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본 가치를 가져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른데 이거는 시간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창업하고 할 때는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조금 갖춰놓으면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체계를 다 갖춰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잘 갖춰놓으니까 사업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우리가 스노우볼이라고 생각하죠. 눈덩이를 처음에 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뭉쳐가지고 뭉치는 거 없는 거에서 뭉치죠. 저는 창업이 그거라고 해요. 뭉쳐.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근데 잘 안 뭉쳐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만큼 뭉쳐 놓으면
눈덩이가 나를 나보다 빨리 간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면 대부분 이런 거죠. 제가 여기 하니까 그렇지만 요즘 많이 되는 비즈니스들, 혼자 하는 비즈니스들을 다 하면 나중에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백종원 씨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들은 잡 비즈니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업가 비즈니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면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보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사업가들은 사업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 가치,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겠다라고 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비즈니스들의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업에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특정 개인에 의존하고 또 그래서 요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사업을 통하면 사업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생태계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나는 어떤 비즈니스 그래서 잡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아까 풍성함과 유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치과 의사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고객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크는 뭐냐면 충족해야 될 자본 여건이 크고 리스크가 항상 높죠. 제가 이전에 보면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커져요. 그렇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지금같이 배우고 영적인 영성도 있지만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걸 어떻게 팩트 베이스로 정리하고 경쟁사 분석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높아지는데 리스크를 줄이고 실행상의 바틀렉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활동. 그래서 조금은 왼쪽하고 다르겠죠? 리스크가 있으면 이게 나한테 리스크가 얼마나 보상을 줄 거야? 아니면 이걸 통해 내가 해결 줄 거야가 아니고 리스크 충족해야 될 자본을 가지고 리스크가 높은 게 당연한데 그 리스크를 계속 줄여나가서 리스크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블루오션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행상에. 그래서 세 가지. 나는 나의 비즈니스. 나는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사업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체계를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사업가 방정식이라는 거. 미래 가치를 만드나 유익한 사람인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유익한 사람. 지금 사업은 당신을 위해 미래 가치를 만드는 유익한 사업인가. 우리의 지금 사업은. 사업가 방정식은 요거 가치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커야 돼요. 근데 가치자산이 별로 없으면 부채가 돼버리죠. 그러면 사업이 되게 지금 좀 마이너스 형태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미래 가치, 더 중요한 건 미래 가치죠. 우리가 창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창업하면서 그들이 매출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죠? 3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그들에게 펀딩들하고 벤처 캐피탈이나 왜 할까요? 미래 가치 때문에 그럽니다.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매출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유익하게 미래를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은 돈의 흐름을 저는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은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도 뭐죠? 수익원이 뭐냐? 상품과 서비스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와 흐름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건데 이 돈의 흐름은 어떻게 지배될까요? 요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본인 돈이 들어가죠. 그죠? 본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노력 자본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나 CEO들이 노력 자본이 제일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시간, 열정, 여러분들이 거기에 쏟아붓는 거. 이 노력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자본은 뭘까요? 빨간색이 저는
투자 자본이라고 해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돈을 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그죠? 남을 돕는 거 이것도 자유지만 결국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걸 우리로 가져오게 하는 것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결국에 그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남의 비즈니스 우리가 영역을 더 크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진짜 돈은 저는 돈의 흐름에 투자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할 수 없으니까 내 자본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 자본이 한계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 자본이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자본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논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 자본을 받는 것들 이 투자 자본이 받는 거가 진짜로 중요한 가치인데 이들이 미래 가치가 있어야지 사업 가치가 있어야지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투자 자본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가동돼야 돼요. 빨간색 조직이 가동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가동시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CEO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고 조직을 가동시키고 그 전략을 만들어 그들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일하고 나를 따르라고 막 하는 이런 게서 여러분들이 지쳐버리고 굉장히 어려워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스노우볼 막 만들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직을 가동시키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두 번째, 사업 모델은 말이에요. 두 번째 되게 중요한데 사업 모델은 계속 다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업 모델은. 이해되세요? 사업 모델은 현장하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 모델 하나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 아직 없어요. 계속 그 사업의 상품과 가치를 어떻게 할 건지 사업 모델 다듬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뀌어야 되냐면 제가 AI라고 앞에 설명을 했어요. AI 혁명에 따라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의 사고도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사업의 환경도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업 모델을 자꾸 다듬기, 저는 그냥 다듬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 모델을 계속 다듬으세요. 달달달 이렇게 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 그 다듬어진 거 비즈니스 모델이 자꾸 다듬어지면 전략도 바뀌게 되니까 그 전략은 구체화하는 거예요. 전략이 뭐죠?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그걸 방향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조직이 움직이도록.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철저한 실행. 이걸 더하기로 하지 말고 제가 사업가 방정식은 곱하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더 높아지는 여기에 1이 돼버리면 근데 여기에 저는 마이너스 0이 돼버리면 모든 걸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다 1 이상이 되도록 조직을 가동시키고 지속적 사업 모델을 다듬어 가시고 전략 경영하시고 그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전략 경영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돈을 벌고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실행을 하는 거. PDCA도 하고 철저하게 사장님들이 그래서 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요즘 CEO 나침판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으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나눠볼 생각이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스노우볼 용어 아까 얘기한 사업가 비즈니스로 쭉 갔으면 좋겠다. 풍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본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가치 자본가치를 통한 미래 자산을 여러분들이 좀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이런 회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미래 자산 그죠? 미래 가치 이런 쪽을 창출하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만드는 유익한 우리 CEO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가 네 번째예요. 자 그러면 나의 사업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의 풍성함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12MC를 모였는데 우리 비즈니스 선교잖아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들이 12MC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 목적. 비즈니스 선교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말씀을 했고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많이 유행을 했었고 다 알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는 사명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또 하나는
뱀은 뭐 이게 뱀이냐 밤이냐, 뱀이 좀 발음이 어려워서 예전에 밤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밤이라고 됐어요. 저희 방성희 목사님, 저 멘토님은 밤이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영적, 사회적, 환경적 영역을 실천하는 전인적인 선교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 비즈니스의 지금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뱀의 역사는 20세기 후반에 전통적인 선교국가 파송 중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했다라고 하고요. 80, 90년대 폐쇄 국가에 들어갈 때 비즈니스가 합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수단이 돼서 그곳에 가서 선교와 그저 비즈니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걸 했고, 2000년에 로잔 운동에서 뱀을 공식적인 전략으로, 선교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뱀의 사피의 핵심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포스, 목적이에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최종 목적으로 우리는 한다. 우리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전도와 양육 이렇게 한 것처럼 직원, 고객,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거. 그죠? 제자화하는 거. 제가 요즘 책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원하신대요. 저 그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좀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가지스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 말이 저는 요즘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사람이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남의 아들도 내 자식같이 되기를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세 번째가 플래닛이에요. 환경. 창조세계 보존과 하나님이 해준 창조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 경영을 하는 것. 그렇죠? 지금 계속 환경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만든 창조세계를 더 풍성하게 에덴 동산화 시키는 것. 마지막에 프라피, 지속 선교 가능을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자리 운영을 추구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계속 이 좋은 일을, 유익한 일을 하려면 수익원에서 아까 얘기한 샘물같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게 프라핏이에요. 정당한 이익을 받는 거. 그래서 정당한 이익. 그래서 이 창업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럼 우리 비즈니스의 정당한 이윤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이 결정해줘. 시장이. 가격이 높으면 고객이 안 사고 적용하면 고객이 사는 거야. 그거는 시장 원리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가격 전략을 잘 써서. 자,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미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이 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는 건데 그 바탕에는 너그러움이 있는 거죠. 너그러움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사업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잘 활용해서 조직이 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잘 작동되게 해주는 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오너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오너 리스크라는 게 뭐냐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도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CEO는 내가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제발 진급시켰다, 다른 데로,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가 같은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그 다음에 자비로 할 거냐, 조비로 할 거냐, 자 비즈니스냐. 우리는 사업가 비즈니스로 가야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자산 가치로 활용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사업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이런 사업체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인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비즈니스에서 미션 선주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비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CEO가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에 크리스천 사업가로 AI 시대 되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왜 AI 혁명 시대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추출해서 쉽게 얘기하면 생성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크리스천 비즈니스 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크리스천 비즈니스가 진짜 혁명을 해야 되는 거고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세상은 다 이제 그로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안목으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혼란 속으로 되게 혼란하잖아요. 혼란 속으로 여러분들은 걸어 들어가는 비즈니스맨들이 됐으면 좋겠다. 걸어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혼란 속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 더 혼란 속 케오스잖아요. 혼돈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를 하기 위해서 개척하고 연결하고 창조 구현을 통해서 유익의 근원인 자비의 행함으로 자비의 열매 풍성함을 좀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비즈니스에서 미션의 목적인 영적 사회적 환경중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던지는 챌린지는 Are you a real Christian entrepreneurship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저 크리스찬 기업가인가?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이 말씀. 여기에 저는 리얼을 리얼 크리스찬 할 때 리얼이 되게 중요하다. 크리스찬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야. 근데 리얼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얼 크리스찬 기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주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로 크리스찬 교역자로 비즈니스 아까 나왔던 세계 스펙트럼에서 나는 어떤 유형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미래 자산 가치, 미래 가치 자산은 얼마일까? 자산 가치는 얼마일까? 미래 가치는 한번 나눠보는 이걸 한번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의 풍성함을 통해서 선교적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보면서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1절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비즈니스 스펙트럼에서 나의 비즈니스 유형과 미래가치 자산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회사의 이 비즈니스 스펙트럼이 잡 합의로 하는 거냐, 잡 비즈니스냐, 또는 사업가의 비즈니스냐 이렇게 나누어졌고 이 과정 중에 지금 현재 하나 나온 것이 당신을 위해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유익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그 돈의 흐름, 본인 돈 플러스 노력 자본 몇 가지로 우리 실험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볼 때 노력 자본에 대해서만큼은 여기 어느 누구도 정말 귀하게 여기까지 다들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이제 투자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할 것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내 경영권, 내가 그냥 경영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어떤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 자본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우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 요소를 얻기 위해서 다른 요소를 포기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주인 되신 기업을 타인 자본이 들어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만약에 타인 자본이 절실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거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본인 돈, 노력 자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이 본인 돈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가치를 보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이 나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아직 타인 자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했고, 비견한 예를 하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이소가 1997년도에 1호점이 생겼고, 일본 간의 그 합자를 이제 다 정산하고 완전히 이제 순수 국내 자본만으로 지금 현재 약 1,600개의 전국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장하지 않았다, 또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 회장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타인 자본의 그 유입을 일단은 막아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이소만의 어떤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가 그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고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의 풍성함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김명수 사장님, 제가 아주 셔킹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은 바로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객은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서비스로 그들을 섬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수 사장님의 그 사업가의 고객은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섬겨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저 김영만 대표님은 고객을 섬기는 것에 우선해서 직원 섬김을 사마리아인의 그 스타일의 경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특별히 사마리아인의 풍성함으로 이루는 비즈니스 선교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이 오래전이라고 얘기는 벌써 거의 한 40년 전부터 우리가 좀 뭔가 좀 섬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4가지 섬김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 섬김, 임직원 섬김, 주주 섬김, 이웃 지역사회 섬김을 지금 두고 있고, 고객에 대해서는 높은 품질, 정당한 가격, 정기간 거래로 고객을 섬기겠다고 그랬고, 임직원은 기회평등의 기회를 줌으로써 임직원을 섬기겠다고 그랬고, 주주 섬김은 투자가치 보호로서 주주를 섬기겠다고 그랬고, 지역사회 섬김은 지역의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억지로 제가 꿰맞추기식 사마리아 비즈니스 선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오늘 그 말 한마디를 찾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했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더 표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비즈니스 스펙트럼에서 나의 비즈니스 유형과 미래 가치 자산은 이랬는데, 대부분이 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개인 그 잡 비즈니스의 단계에 있고, 또한 그런 가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뭐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 가치 자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보니까 앞에 유형만 나누다 보니까 미래 가치 자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좀 다루지 못했고요. 지금 두 번째 보면 사마리아인의 자비와 풍성함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 목적. 그 예가 우리는 그 전재영 그 대표님이 아마 또 이러한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우물 파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영향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 또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런 훗날에 이 2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물질이다. 돈의 흐름을 지배해야 된다. 근데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계획 없이 아닌 이 돈을 정말 능력 있게 다룰 줄 아는, 예전에 뭐 그런 우리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청부보다는 청빈이 아닌 청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또 크리스천의 역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돈이 없으면 몸으로도 떼야 된다. 이것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얘기까지 한번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미래 가치 자산은 나누지 못했네. 그 얘기는 우리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늘 뭐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풍성함을 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왜 자업 비즈니스에서 사업가 비즈니스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노력 자본만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년 이상을 계속 해왔는데 이 노력자분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어 놔야 되고 그게 조직원들이 계속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사업이 100년 이상 가야 되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한테 아까 우리 김흥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 난 그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오늘 좋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품이 그 김행수 회장님이 회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품을 도와주는 거고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는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자세로 아까 얘기한 거 너무 좋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자자본에 대한 얘기는 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리스크 아까 우리가 자 비즈니스는 그 모든 투자자본이라고 생각할 때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생각한다고. 내가 이거를 하면 얻는 게 있고 이거의 선을 바꿔버리는 거죠. 사업과 비즈니스는 그 선이 아니고 다른 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선을 만들어서 트레이드 오프가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더 줄이면서 리스크를 상쇄하거나 리스크를 뛰어넘으면서 인인할 수 있느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AI 세계로 가면 생태계의 형태로 가야지. 나 혼자서 사업을 비즈니스에 나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돼야 되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전제 조건은 AI 혁명이라고 하는 조건 내년부터 급격하게 더 바뀔 건데 뭐 지금보다 챗GPT보다 10배나 뛰어난 이런 AI가 나올 텐데 사업의 모든 형태를 바꿀 거다. 저는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는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풍성하게 그래서 꼭 돈의 흐름도 지배하시고 정부가 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게 써야 되니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시고 있는 거니까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비즈니스 CBMC에서 오늘 6월달 자비를 통한 너그러움과 풍성함 그리고 유익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